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5월 15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의 어떤 위치 또 이 정도의 배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스승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했고, 특히 대한민국은 이 교육열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는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일제 식민 지배 36년이나 당했고요. 네. 동족 상잔의 또 6.25 전쟁 3년 넘게 치렀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네. 이렇게까지 된 거는 바로 교육에 있었다. 네. 교육에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 김남국이는 스승을 잘못 만나갖고 참 조국이라는 그 참 이 스승을 만나서, 왜냐하면 김남국이가 서울대 그 대학원에 그 법대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스승이 조국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스승을 잘못 만나서 지금 보면 그 본인 스승이 했던 거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참 스승을 잘못 만났는데 스승 잘못 만난 사람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소식들 좀 아침 뉴스 들어온 거 전해드리고 또 본격적인 토론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전기료와 가스료가 일단 인상이 됩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8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가스료도 또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4인 가구 월 평균에서 전기료는 한 3,000원, 가스료는 4,400원 정도 인상이 되겠다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전기료 인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 적자가 뭐 35조 원이 지금 벌써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한전의 자구책을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지금 특히 사장의 사퇴, 그 다음에 또 25조 원에 달하는 자구책 일단 발표하면서 일단 이번에 전기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이요, 딴 나라보다 전기 정말 펑펑 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펑펑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기를 이제부터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땅 파봤자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안 나오죠. 네. 네. 그나마 원전 때문에 그 전기가 우리가 풍족히 쓰는데, 이 탈원전 하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계획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아주 관심 있는 소식이, 튀르키예 지금 대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20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꽤 내부적으로 뭐 지진도 일어났었고 인플레도 심했는데, 지금 튀르키예 야당에 있는 케말 다로울로, 이름이 어렵습니다. 여기 후보하고 이제 했는데 1차에서 과반 득표를 아슬아슬하게 못했어요. 네. 그래서 2차 투표를 결선 투표로 간다고 그럽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네. 이게 에르도안이 진짜 그 아주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 뭐 등등 하면서 특히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종식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 2차 2주 후에 28일 날 결선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주목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중인데 말이죠. 네. 튀르키예가 EU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르도안이 네. 친러시아 맞습니다. 노선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세를 향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네. 지금 다들 서방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요번에 근데 지금 야당 후보 2위를 한 후보, 그 후보의 경우에는 네. 친나토를 내걸고 있고, 이거 에르도안은 친러시아니까 그렇죠.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르도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튀르키예에 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가 협조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또 한 번의 가짜뉴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일본이 주장하는데, 마실 수 있는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어요. 예. 근데 언제 일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네. 일본 정부를 이렇게
비난을 했다 하길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일본 좀 안다는 사람인데 금시초문이거든요. 네네. 일본 정부가 이런 주장을 과연 했나? 근데 뭐 제가 완벽하게 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네. 예,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받았는데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마셔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일본 정부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네.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만든 매뉴얼이에요. 후쿠시마 물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매뉴얼인데 이런 겁니다.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 시스템. 있죠. 네. 알프스 처리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그러니까 신체 위험이 없다라는 그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으나, 다량의 해수로 희석하게 되므로, 네. 대량의 해수로 희석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식수나 농업 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 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존재하지만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실 수 있도록 또는 농업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걸러내는 거를 해수 담수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존재하지만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해수를 식수나 농업 용수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요, 오염수도 지금 바닷물이죠. 그렇죠. 바닷물이 오염된 거죠. 그걸 가지고 알프스로 돌렸을 때 또 바닷물로 희석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닷물을 마셔요? 안 마시죠? 바닷물을 마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진짜, 나 이거 보고, 이재명 이 사람은 좀, 돌연변이라고 바닷물 좀 마시나? 아하. 자기가 바닷물을 마시니까 이런 얘기 한 건가?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내일 하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바닷물. 그러니까요. 마시나 안 마시나. 이재명 앞으로 바닷물 마시는지 한번 우리 네. 확인 좀 해보자고. 참. 자, 그리고 이 검찰이 말이죠,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성만, 윤관석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내일 이성만에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성만이 상임위 때문에 바쁘다고 못 나간다고 그랬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벌써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가 얼마나 바빠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임위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 검찰의 소환 요구를 응하지 못하겠다. 내일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혼자 빠져도 됩니다, 상임위.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못 가겠다고 그래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조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관심의 영역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빼는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이 동해 쪽에서 지진이 지금 좀 크게 일어난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4.5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경북도 주민들이 좀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동해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통 2나 3 정도였는데 4.5 정도는 굉장히 좀 강한 그 지진 규모거든요. 우리도 좀 많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이 지진의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남국이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이런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소액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지도 몰랐다. 또 그리고 이 정치 공세에 대해서 본인이 알차게 싸워 나가겠다. 그러니까 정말 일도 반성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인간이 도대체 이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이 김어준이가 또 판을 깔아줬어요. 그렇죠. 예. 요 문제 오면 좀 집중적으로 먼저 다뤄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비명계가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지금 아주 가열차게 지금 이 제명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내 신고센터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계의 사람들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을 하는데 전부 다 입도 뻥끗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이 어제 사과 한마디로 그냥 퉁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 철험회 이번에 진짜 해체해야 된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최강욱, 장경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정말 철험회가 만하게 근원이 돼버렸어요. 이 철험회 진짜 이게 해체돼야 된다.
이게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또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남국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흘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1년 전 이야기다. 지난해부터 수사해서 2차례 이미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월 연휴를 앞두고 이 이슈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도 모르는 거래 날짜와 보유 수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까지 했던 상황이므로 수사 국가기관에 보유한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거 아니냐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상임위에서 그 한 건에 대해서는 두말을 여전히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정말 도대체 자기가 뭘 했는지 반성은 1도 없고 어제 절묘한 시점에 탈당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당 진상조사위원회 자료를 하나도 제출도 안 했대요. 하나도 안 냈더만요. 오늘 김어준 인터뷰에서는요, 자기가 마치 진상조사를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진상조사 신청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 신청한 놈은 왜 자료도 안 내고 도망가요? 이게 저는요, 어제 이제 김남국의 탈당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뭐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꼬리 자르기 탈당 이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다 맞는 얘기인데 네.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꼼수 탈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꼼수 탈당. 네.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꼼수 탈당, 먹튀 탈당. 먹튀 탈당. 아니 민주당 배지여갖고 이거 엄청 먹었잖아요. 토큰으로 엄청 자셨잖아요, 김남국이. 그래놓고 지금 너 먹어놓고 토해내라 하니까 토해내기는 싫으니까 지금 먹고 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김남국의 먹튀 탈당을 다 입증해 주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무슨 이제 한동훈 작품이다. 국가수사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오죽하면요. 경향신문이 3면 머릿 기사를 뭘 썼냐면 네. 김남국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 타이틀이 이래요. 검찰 탓하다 뒷북 수습, 민주당 도덕 불감증 골마 터져. 이게 경향신문조차도 지금 이렇게 타이틀을 뽑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발행되는 그 전 신문을 중앙일간지를 다 봤습니다. 다 일면에 이 김남국 기사가 다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딱 한 군데 신문이 한겨레, 한걸레라고 뭐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한겨레만 일면에 이 관련된 기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경향도 이 정도는 쓰더라고요. 네, 경향신문도 일면에 쓰고 안에 이 정도 쓰는데 유일하게 한겨레 신문만 일면에 이 기사를 실질 않았어요. 도대체 저는 이 언론이 제대로 뭐 원래부터 그렇지만 너무 시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니 한겨레가 자기들 내부 무슨 사회부 반장하고 뭐하고 김만배 돈도 많이 받아먹고 그런 거 많잖아요, 한겨레. 그럼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그래갖고 뭐 해고도 되고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던 이 신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면에 한 줄도 쓰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어제 이제 김남국이가 이제 그 진술이 드러난 게 뭐냐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3, 4일 진행이 됐는데 일체의 자기자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자지갑이라든 이런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이디나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다 들통이 나거든요.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지가 어디서 위믹스 이걸 받았는지 전부 다 들통이 나니까 도저히 제출을 못한 겁니다. 자, 그 시점에 이재명하고 둘이가 짜고 야, 너 이제 여기서 탈당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 선 끊을게. 자,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냥 다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어제 그 의총에서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그냥 탈당만 시켜버리냐. 그래서 조사위원회 한다고 했지만 아니 탈당한 사람은 어떻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시키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김남국이 오늘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요. 이거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제 지금 현재 코인 보유액이 9억 1천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김남국이 위믹스 코인 현재 얼마나치나 갖고 있냐 그랬더니 6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작년 그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인출할 때 최고가로 쳤을 때 60억이라는 거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8억에서 9억 정도 된대요. 네. 그러면 아니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게 9억 1천만 원인데 그 코인에는 뭐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근데 한때 뭐 41개? 41개까지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 코인 종류를. 그런데 이 위믹스만 가지고 현재 8억에서 9억 하면 다른 거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걸 믿으란 얘기예요, 이거를. 못 믿죠,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결국 김남국이 선택한 거는 이제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요. 돈을 선택했고, 이재명이 이렇게 조기에 선을 그은 거 보면 어제 이미 뭐 의총할 때 이미 탈당한 사람으로 확정을 하더만요. 어제 이재명의 고개 숙이고 뭐 하면서요. 딱 요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이 말도 안 하더라고. 이름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김남국에 대해서 네.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탈당 이재명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전 10시경에 페이스북에 탈당 선언하겠다는 그 글을 올렸잖아요. 네. 오후 2시 15분에 탈당계를 제출을 했다라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그 수석 대변인 권칠승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갖고 탈당의 자유의사에 입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말릴 수 있는 무슨 당원 당규상의 방법이 전혀 없고 앞으로 저기도 중단된다. 진상조사도 중단되고 윤리감찰도 중단된다. 이래놓고 이재명이 딱 받아갖고 국회의원이었던. 네. 이거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김남국의 탈당을 받아준다, 수용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짜맞추고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고 당의 어떤 지도부의 문제점을 제출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 할 때, 이 비명계인 송갑석이 혼자만 이걸 언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 아니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재명은 후쿠시마 문제를 또 거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위정연 중앙대 그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오늘 조선일보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에 그 메타버스 게임 관련 특보 단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이렇게 반대했느냐. 이 P2E 게임에 대한 이걸 반대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다 이야기 사태 아시죠? 그렇죠. 바다 이야기 사태는 뭐냐면 이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 있는 이거를 얻는 코인을 네. 현금으로 바꿔줬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그 코인 돈 나눠준다고 해서 정말 청년들이 전 재산 갖다 때려붓고 네. 정말 제 가까운 사람도 또 완전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긴 이 게임법에 보면 이거를 현금화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그런 사태가 터지니까. 예. 근데 만약에 게임에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임에다가 가상화폐 이거를 허용을 해버리면 이거는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완전히 이게 게임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걸 하게 되면 특히 게임에 대한 중독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 종일 그 청소년들이 이 가상화폐를 얻으려고 엄청난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김남국이가 나서서 NFT 모금한다고 그러고 또 이 법안 발의하고 또 이재명이 이게 뭐 쇄국 정책이다 이거 하나 안 하면 네. 그 정말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이거 네.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 뭐 말을 안 듣더란 거예요. 예. 이제 와서 딱 자기가 이해를 보니까 이게 결국 김남국이가 옆에 있어서 그랬구나. 그렇죠. 김남국이가 옆에서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재명 대표 하는구나. 혹여 이재명 대표도 뭔가 이게 지금 연루돼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보단장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어요. 네네. 특보단장. 그 다음에 그 특보단에 참여하고 있는 뭐 가상화폐 전문가들,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P2E 합법화는 매우 위험하다. 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재명이 그걸 듣지 않고 그럼 특보단은 뭐하러 만들었어요? 의견도 안 듣고 김남국이 얘기 쫓아가려면. 그러니까 김남국이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수행실장이라고 하는 그 요직을 맡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온라인 소통 단장으로 간다 해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거 하려고 간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그 김남국의 이제 그 직변화, 어제 김남국의 어떤 조기 탈당 이런 형태를 보면 결국은 이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도 하나도 안 내고 또 진상조사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당에서 코인 팔라고 그랬는데 네, 안 김남국이가 판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 시점에 그러면 전화가 없었을까요? 지난번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송영길 탈당할 때 이재명이 30분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김남국이 제일 측근이고 7일의 멤버인데 그러면 전화 통화도 없이 탈당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 결국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본인한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진상조사를 해서 지갑을 뒤져보면 그 지갑에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을 보면 실기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강욱하고 장경태 이미 알고 있었고 장경태 같은 경우는 본인도 뭐 한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인사로 확산이 되면 이거는 뭐 당이 걷잡을 수 없다. 그렇죠. 그 판단에서 빨리 꼬리를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김남국 입장에서도 재산도 이제 없고 그래놓고 오늘 이제 김호준 방송에 쫄쫄쫄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정권의 탄압이다. 처음에 한동훈 검찰의 탄압이다. 얼마나 비판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는 바로 조국 모델을 따라가겠다. 조국 모델, 딱 그 이재명 모델, 조국 모델. 이재명 조국 모델을 본인에 따라가겠다. 네. 끝까지 우기고 검찰 탓을 하면 지지층은 자기를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유죄를 받더라도 나중에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 그러니까 조국과 이재명 자기 스승인 두 사람을 보면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닮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김어준 방송 중에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김남국은 요새 얘기만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뭐냐면은 에어드랍을 자기가 일부 받았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뭐라 그러냐면 가상자산을 그 은행에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 예치해 두면 거기서도 이자가 좀 나온대요. 네. 그거 받은 걸 가지고 무슨 공짜 코인 받은 것처럼 자기를 왜곡해갖고 비난한다. 네. 아니, 에어드랍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공식적인 그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로 백화점 네. 가면 뭐 30만 원 이상 그 물건을 사면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듯이 그렇게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에어드랍이 있다. 네. 김남국도 그 에어드랍을 통해서 자기가 뭐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진상조사단에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 진상조사단이 최고위에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 또 김어준 거기 나와서는 자기 저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해 나왔고 이자 받은 거지 공짜 코인 받은 적은 또 없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의총 때 보면 유일하게 김남국을 싸고 도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양이원영. 양이원영. 그 다음에 친명계 몇 명이서 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한 걸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탈당을 시켜요. 그러다가 좀 이게 잊어지면 다시 복당을 시킵니다. 벌써 그렇게 탈당한 사람이 9명입니다. 9명. 여러분, 이 한 정당에서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위 혐의로 인해서 탈당을 했다가 또 그중에 나중에 싫어하니까 다시 복당시키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네? 뭐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의 이제 탈당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피처, 그러니까 피난처 뭐 이런 의미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이자들이 하는 이 연극이요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하는 것 같은데 오늘 김어준이 김남국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알리바이 만들어주고 카바쳐 주려고 또 김남국이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불렀고. 근데 김어준이 당황했어요. 네. 이게 참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어디서 그랬냐 하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김어준이 일단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자.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상임위 그 회의 도중에 거래를 했다는데 도대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냐? 그랬더니 김남국이 금액은 뭐 많지 않은데 정확히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금액 이런 걸 떠나서 하여간 죄송하게 됐다. 그랬더니 김어준이 그 죄송하다는 입장을 알았으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가지고 어느 정도나 됐길래 그렇게 조급해서 그 국회 회의 시간에 한 건지 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 얼마나 치나 그때 거래를 했냐. 그러니까 김어준은 몇 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큰 돈이다 보니까 인간이 돈에는 약하다 보니까 큰 돈을 거래하려다 보니까 이게 국회 회의인데도 그렇게 한 거다. 네. 약간 인간적으로 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아. 한 거예요. 김남국에게. 그래서 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김남국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몇천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벙 쪄갖고 뭐 몇천 원이라고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진짜 납득이 가십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몇천 원 하려고. 아니, 헬로윈 참사, 음. 한동훈 청문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 또 민주당에서 전력을 투자했습니까? 그게 주 공격수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작 몇천 원 투자하려고, 가상화폐 하려고, 끝나자마자 보고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미쳤습니까? 거기가 하게?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몇천 원에 그걸 하려고, 아니, 100억대 돌리는 사람이 몇천 원대 하려고 그 상임위 시간에 그걸 붙잡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김남국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계 입문 자체를 그러니까 조국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 조국이 처음에 서울대 다닐 때 그 스승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당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서초동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사회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김남국 TV란 걸 만들어서 저는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님이라고 했죠. 걔는 항상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조국 교수님 사진 보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잡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정경심 씨가 구속되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지금 새벽 2시 잠이 안 온다. 새벽 3시 잠이 안 온다. 4시 잠이 안 온다. 이걸 올린 거예요. 코인하고 있었죠.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금태섭 의원이 이제 조국 장 비판하니까 내가 거기에 맞짱 들어가겠다면 거기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아. 그 옆에 그때 당시에 옆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박주민 이재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당에서 좀 그 너무 그러면 좀 우리 전체 선거 문제 있으니까 너 단수 공천 줄 테니까 안산 단원구을 가 해서 거기서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게 조국이나 정경심 걱정해서 한 게 아니라 아. 코인 하느라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코인하고 잠을 네? 못 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강욱의 짤짤이 발언도 김남국이 회의 시간에 자기 회의장에서는 안 했다면서요. 네. 화장실 가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 것도 진짜 짤짤이냐 딸딸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네. 짤짤이 코인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하러 간 게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코인에 미쳐 있었던 이 김남국이 이제 보니까 재산도 지키고 나 이제 정치 생명도 지키겠다. 이 판단에 따라서 이제 어제 탈당을 결행을 했고 그 탈당의 배후에는 결국 이재명의 어떤 뒷받침이 없었으면 그럼요. 불가능하고 네. 또 김어준이 불러서 이 음모방송론자들이 이제 또 이 김남국을 또 띄워줍니다. 그랬더니 또 김남국을 응원한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참 이 패턴이 보면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정말 청출어람이다. 아마도요, 이제 김남국이 이제 수사받고 구속되고 국회의원직 날라가고 그러면요, 아마 또 김남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와요. 맞네. 진짜 그러네. 진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 만들겠네요. 불쌍한 남국이. 저기 책도 하나 내면 되겠네. 그 흑수저에 어떻게 100억대 부자가 됐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밤잠 안 자면서. 예. 뭐 그거 하나 저 책 만들면 또 북콘서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이 요즘 전국 돌면서 북콘서트 하듯이 북콘서트 하면 또 거기 개딸들 가서 또 응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게 정말 희극인지 이게 도대체 코미디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인과 이런 정치가 있을까? 그걸 또 박수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정말 참, 이게 정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21세기에 논하겠습니까? 진짜. 예. 정말 김남국은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제가 2부에서 한번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저에 대한 많은 응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